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설 연휴 기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9명이 발생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13명을 시작으로 설 당일엔 15명, 토요일에 12명, 일요일에는 9명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평택 이슬람 카페와 청양 마을 이장 관련 확진자 등입니다. 이에 따라 14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8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퇴원자는 1,979명, 사망자는 33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644명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접종 대상자 179만 명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정부가 중부권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한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백신 접종에 사용할 초저온 냉동고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714리터 규모 초저온 냉동고는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백신 보관에 활용됩니다. 중부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충남과 대전 등 충청권 의료 인력 7천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충남도는 화이자 백신 32만 명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4만 명분 등 모두 179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정부가 13일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발표한 가운데 학생들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고 15일부터 2주간 이를 적용합니다.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충남의 경우 다음 달까지 1.5단계가 유지될 경우 일선 학교의 전교생 3분의 2가 등교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내일 등교가 결정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학년 학생의 3분의 2도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렸습니다. 초등학교 317곳, 중학교 130곳, 고등학교 57곳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넘는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9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설 연휴 동안 가족 간 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고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주가 학생들의 등교 규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학력 격차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교사와 학생이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량군의 소식입니다. 청량군이 고추 파종 적기를 맞아 육묘관리 현장 기술 지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량군 농업기술센터 남훈 특화기술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특화기술팀장 남훈입니다. 네, 청량하면 떠오르는 대표 특산물 바로 고추인데요. 다른 작물들도 그렇지만 고추는 특히 모종 농사가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육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고추는 파종 후 싹트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육이 느린 편이어서 노지재배 고추의 경우 육묘 기간이 80일에서 90일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좋은 묘를 키운다는 건 고품질 다수학 고추 재배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건전묘는 탄소 동화 능력이 좋아 초기 수확량이 많지만 불량 환경에서 자란 묘는 생육이 느리고 양분과 수분의 흡수 능력과 병해충 저항성이 떨어져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육묘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청양군에서도 이 파종과 관련해서 현장 기술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소비자가 신뢰하고 다시 찾는 고품질 청양고추의 안정 생산을 위해 청양군 10개 읍면 183개 마을의 자가육묘 농가에 대하여 2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추 육묘관리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로 이루어진 10개 팀을 구성해서 육묘상 환경관리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 활동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펼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비대면 영농정보 자료실 등을 통해 자세한 육묘 관리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 육묘 농가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싹이 튼 후에는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을 정도로 환기를 해주시고 2, 3일 간격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2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모판 아래까지 스며들도록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종이 자람에 따라 온도를 점차 낮춰주어야 하며 갑자기 찬바람에 노출되거나 습도가 높으면 모잘록병이 발생기 쉬우므로 야간 기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묘 중에는 보온 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고온 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본엽이 나온 후에는 주간 기온이 30도 이상 되지 않도록 통풍 등 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환기와 온도 관리 등 주의해야 할 부분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도 고추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육묘 중 많이 발생하는 모잘록병은 오염된 상토 및 자재를 사용하거나 모판이 다습하고 지온이 낮을 때 발생하므로 관수량 조절 및 환기로 과습을 피해야 하며 만약 병든 모가 발견되면 제거하고 육묘상 전체를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합니다. 또한 3월로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밤낮의 기온차가 커지므로 환기 시 찬 공기에 의한 순머지 현상과 관수 시 찬물에 의한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고추 재배 농가들이 탄저병과 바이러스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바이러스가 육묘기에 감염되면 식물체 내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져 정식 후 정상 수확이 어려워지므로 감염 매개충인 총체벌레와 진딧물이 서식하고 있는 육묘장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주시는 등 예방 위주의 방제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남훈 특화기술팀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유 순경입니다.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나 이륜차 이용하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사고도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륜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전방 우측에서 전동 킥보드가 나타납니다. 다행히 차량을 확인한 킥보드 운전자가 급히 속도를 줄여 큰 충돌을 피했는데요. 인명피해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속도를 낮춰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12월 예산의 한도로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오토바이끼리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좌회전한 오토바이가 직진 진행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추돌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고령으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골절 정도의 피해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모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농촌 지역 노인분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고 또한 배달업체도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논산의 한 회전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화물을 실은 트럭이 교차로를 빠져나가다 넘어진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순간 지나가던 화물 트럭에 치인 건데요.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살피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을 가져야겠죠.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영세농가와 고령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마을 영농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 운영마을은 기존 18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영농단은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구성돼 영농 지원에 나섭니다. 또 태안군은 육묘 파종기와 농기계 구입비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예산 덕산초등학교와 삽교초등학교에 있는 명상숲인데요. 예산군이 올해 상반기 예산중학교와 예산여자중학교에도 이러한 명상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학교 자녀 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고 휴게 시설물을 배치해 자연체험학습장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 갈산면 의용소방대가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헌혈운동에는 의용소방대원들과 갈산면 주민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임재선 의용소방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미 있는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작은 음악회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작은 음악회는 내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연 예술인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홍해공원과 내포 시민광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규모 음악회 형식으로 도내 공연 예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는데요. 청양 영하 9도, 서산 예산 영하 7도, 태안은 영하 6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낮에도 적절한 난방으로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눈이 내리는 지역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눈이 녹고 싹이 튼다는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가 다가왔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 변동과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이 많이 포함된 과일과 야채,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주 뒤면 개학입니다. 올해는 등교 연기 사태 없이 개학을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최고의 방역은 우리의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